14,200명이 지원을 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연수생, 외국인 산업연수생 몇십만 명을 어떻게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은 3D 업종.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업종은 우리 20대 청년 실업자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3D 업종.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가? 그건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모두 공부를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은 다 천재입니다. 내 자식은 다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다 공부 다 잘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대학 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 자녀분들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3D 업종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 그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 눈높이만 한 단계만 낮춘다고 그러면은 일할 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근데 그 눈높이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는 꼭 은행에 취업을 해야 되고, 나는 꼭 공무원이 돼야 되고, 나는 사법고시를 꼭 합격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실업자 통계에 굉장히 많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높이를 일단 좀 낮춰봐라. 눈높이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직원 모집을 합니다. 내근직 1명 이렇게 하면은 몇백 명이 지원을 합니다. 내근직이요? 네. 근데 영업직 00명 이렇게 오면 한 명도 지원을 안 합니다. 와. 왜 그럴까요? 근데 내근으로 가서 그 회사에서 사장까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 은행이라든가 어떤 그 내근직으로 근무하다가 우리가 40대, 50대 되면 이제 명퇴라는 게 있습니다.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첫째는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내가 자신감이 없어.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영업을 지원했습니다. 대기업에 영업 부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영업 부서는 누구나 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7년 동안 배운 그 영업이 오늘의 비타민하우스를 만들게 되고, 오늘의 김상국이를 있게 만들고, 오늘의 저희 회사에서 약 200명, 248, 800명 정도가 같이 나눠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지금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기업이 전부가 아니다. 대기업에만 다 가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경제가 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부 대기업만 가려고 해요. 대기업에 떨어지면은 대기업 들어갈 때까지 대학도 재수했는데 취업도 재수, 삼수, 사수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뭐 얼마나 이게 개인적으로도 낭비고 국가적으로도 낭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중소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 서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제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저는 영업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영업하면은 조금 낮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영업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네, 마케팅. 나는 정말 멋있는 진정한 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면접 볼 때 물어보면. 근데 가서 밖에 영업하라고 그러면 그건 마케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은 굉장히 천한 직업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영업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영업 속에. 영업을 하게 되면은 이 뭐 사회, 경제 모든 걸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권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 정말 괜찮은 회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배우시라.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직장에 들어가는 목적은 첫째 뭐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면접 볼 때 생활고를 해결한다. 두 번째 그 직장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보고 싶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면은 회사 다니면서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 돈 벌려고 한다 그러면은 남대문이나 동대문 가서 장사를 하면 된다.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다. 직장생활 할 필요 없다.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는 일을 배우기 위해 직장을 통해. 근데 공짜로 배우니까 다 돈 주잖아요. 돈 받으면서 네, 배우죠. 월급 받으면서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만년 회사 다닐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시간이 되면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내가 나가줘야 돼. 후배들을 위해서. 그러면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 창업을 해야 돼요. 창업을.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고 그러면은 창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창업을 해? 내가 아는 게 있어야 창업을 할 수 있다. 영업을 배웠던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회사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조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판로를 개척을 못 해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못 줘서 문을 닫는 부도가 난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명한 정말 유능한 마케터들, 제가 유능한 마케터라고 하면 영업사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세일즈맨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런 쪽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영업은 천한 거야. 영업은 할 수 없어. 영업은 타고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업은 타고난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영업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쾌활하고 활발하고 그런 사람만이 영업을 잘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말재주고 없고 말재가 높고 그런 사람이 영업을 더 잘하는 사람들을 제가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영업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영업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업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인생을 배울 수가 있고 네.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창업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영업을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어떤 직장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또 이렇게 성공 못하고 낙오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군대에 들어가면은 항상 사수가 있잖아요. 사수. 그렇죠. 사수, 부사수 이렇게 해가지고 사수가 부사수를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키워내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수를 가장 마음에 드는 가장 유능한 사수를 한 명 정해서 그분을 스승으로 스승으로 모시면서 그분한테 모든 것을 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분한테. 그래서
그분하고 아주 좋은 관계, 영원한 인간관계를 잘 맺으시게 되면은 그분한테 영업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우리 청년 실업자분들, 우리가 이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그 청년 실업률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죠. 뭐 사회적인 어떤 뭐 구조의 모순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실업자 스스로의 어떤 문제점도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업직이라는 거에 대한 되게 편한 일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지금 요즘 그렇죠. 청년들이. 근데 이제 영업을 통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내 자신을 영업해봐라 라는 또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다든가 좀 원칙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마다 영업하는 그 어떤 그 상품들, 그 아이템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영업의 방법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는데 영업의 원칙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의 원칙은 영업은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영업을 잘한다. 그건 공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면은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순간에 공부를 좀 덜 했어. 그리고 좀 놀았어. 그런다고 인생에 있어서 그분이 나고자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학력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참고사항일 뿐이지 전혀 플러스 알파를 주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주거나 네. 그분의 인생에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회사는 학력 철폐. 네. 처음부터 고졸 출신 5명이 만든 회사가 비타민하우스. 고졸 출신. 지금도 제가 대표이사를 하지만 제 밑에 영업본부장이 있는데 그 영업본부장이 나이 34살 먹은 고졸 출신이에요. 네. 고졸 출신. 근데 일 아주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그 영업본부장의 꿈이 비타민하우스에서 대표이사가 되는 거랍니다. 나머지는요, 저희 모든 그 영업본부장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졸 출신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학력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학력은 네. 참고사항이지 네. 전부가 아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을 진학을 못하고 근데 난 직장을 잡고 싶다. 고졸 출신하고 안 받아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냥 대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회사든지 영업 부서에 한번 트라이를 하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합격을 시켜 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내 자신을 믿어라. 네. 일단 그렇게 되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건 대학을 안 나왔건 간에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또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는 영원히 다닐 수는 없습니다. 네.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승진하고 이사로 승진하고 하는 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창업을 100명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몇 명이나 성공할 것 같아요? 상위 1%?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공 확률이 굉장히 그렇겠죠. 낮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첫 번째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한 네, 목표를 명확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100억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건 거창한 거, 그거 굉장히 누구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거대한 꿈도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나만의 작은 꿈도 굉장히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거대한 꿈을 가지셔도 되는데 만약에 나의 능력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좀 눈높이를 낮춰서 명확한 목표, 어떤 이뤄낼 수 있는 꿈은 뭐 크지는 않더라도 네. 나만의 확실한 그런 목표를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면접자들이 다리를 덜덜덜덜 떨 수 있게 네.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사물을 놓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7년 동안 해왔던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1%의 부정적인 생각이 이길까요? 99%의 긍정적인 생각이 이길까요? 자, 1%의 부정적인 생각이 이긴다. 1%의 부정적인 생각이 이길 리가 있을까요? 이깁니까?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아니면 99%의 긍정적인 생각이 이긴다. 이게 이 머릿수로 따지면은 긍정적인 생각이 이길 것 같은데 저는 제 삶에 이렇게 경험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이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 99%의 그렇겠죠. 긍정적인 생각이 이긴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손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의 부정적인 생각이 99%의 긍정적인 생각을 100%, 200%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1%의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의? 단 1%의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좋은 일 하면은 맞아요. 사회자님이 네. 구리웃돕기 네. 2천만 원 했어요. 네. 주위의 사람들 몇 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사회자님이 어디 가서 좀 그 공인으로서 잘못된 일을 했어. 맞아요. 전 세계가 다 합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네. 그러면은 다음날 언론에 엄청나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게 기가 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의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99%에 이기기 때문에 단 1%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당부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일을 선택할 때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러면 이 일을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첫 출근을 했는데 그래서 업무 지시를 받았어. 그 일을 딱 하루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 다음 날이 기다려져. 가슴이 설레. 빨리 회사에 가고 싶어. 막 이런. 그러면은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뭐 영업직이든 무슨 직이든 그 일이 자기한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한테 정말 맞는 일을 선택을 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자, 24시간 식지 않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영업하시는 분이나 그러면 보통 주위에서 영업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면 되죠. 난 내근직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순간 내일 모레 그렇죠. 집에 가겠다. 그래서 24시간 식지 않는 24시간 식지 않는 열정으로 24시간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응?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헝그리 정신. 그렇죠. 네? 아주 그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사람 절대 영업 안 합니다. 네? 헝그리 정신. 그럼 성공할 수 있고요. 네. 또 어떻게 하시면 이건 좀 책에 나온 이야기들이라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옛날에 그 누구지 화재라장품의 박형미 부회장이 쓴 벼랑 끝에 나를 세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다 사가지고 저희 사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네. 저자 직강을 듣고 싶어서 그분을 초빙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 회사로 오면 된대요. 네. 그래서 저희 전 직원들을 다 데리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렇게 유명하나? 왜냐면은 한 회사가 전 직원을 데리고 와가지고 강의 받는 그러니까요. 그런 일 없었거든요. 네. 깜짝 놀래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좀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친해지게 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제가 느낀 바가 너무 많아요. 벼랑 끝에 나를 세워서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성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시고 좀 무슨 일에 임하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비타민 하우스 전 직원들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네.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큰 박수 좀. 준비하신 내용은 굉장히 또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직장인 성공 시대에 또 시간이 또 이렇게 또 충분치가 않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우리 김상욱 대표의 강의를 조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죠? 자신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자기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그 명확한 목표, 그죠? 그러니까 거대하고 이루지 못한 허망한 목표보다는 본인께서 실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면접자들이 다리 떨게끔 그런 면접 장소를 만들어내겠다. 또 그죠? 3년 안에 자기의 아이디어를 몰라줬던 그 사람들 매출 앞서가겠다. 결국 다 이뤄내신 그런 명확한 목표들.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많이 듣는 말입니다만 그 실천에서의 어떤 그 차이가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나. 또 오늘 그 멋진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의 부정적인 생각이 99%의 긍정적인 생각을 이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털끝만치도 하지 말자. 그리고 24시간 식지 않는 열정으로 24시간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이 말 굉장히 멋진데요. 네. 네. 자, 어떻게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만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을 제가 지금 시간상 한 분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김상욱 대표께 좀 궁금하셨던 점. 네. 우리 마이크 잡으시죠. 네, 저도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맨인데요. 영업은 항상 외롭게 혼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슬럼프가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슬럼프라는 게 또 있죠.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예, 무슨 일을 한 가지를 계속하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삽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면은 주위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스승이 꼭 있습니다. 그 없으면 스승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부님으로 모셔야 돼요. 어떤 대장님, 과장님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사부님 이렇게 하시고 네, 오늘 저녁에 제가 생맥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영업의 그런 많은 노하우들이 그 생맥주 하는 그 자리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 선배도 슬럼프를 겪었을 테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 그 비타민 하우스는 주로 생맥주 집에서 영업비밀을 많이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합니다. 제가 술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거기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법을 찾게 되고 길을 찾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주 잘합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은 그 선배가 이야기했던 그 전날 저녁에 이야기했던 그런 멘트를 항상 적어서 그대로 그 다음날 가서 거래처에 가서 하시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시간이 좀 더 충분하면 더 많은 분들의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만은 이제 좀 맞춰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또 좋은 강의를 해주신 김상국 대표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저는 또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저 김상국 대표의 그 말씀 중에 저도 좀 하나 인용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가지고 좀 인용을 하면서 패러디를 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뭐 24시간 뭐 특별한 걸 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직장인 성공 시대 이 1시간에 이 식지 않는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그 24시간에 가슴 뛰는 이 성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제 바람이겠죠. 저 이 프로그램을 하는 보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1시간을 오늘도 선물했다는 거에 대해서 뿌듯한 마음으로 저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성시경의 Could You Love 함께 띄워드리면서 자, 저는 월요일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같이 외쳐볼까요? 커밍순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멜로디 커밍순!